정치권 소식을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여당 내란 종식 청산 국감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전 정권에 초점을 맞췄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끝까지 내란 종식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은 이제 닭공이거든요. 닥치고 공격을 해야 그래야 국민의힘을 경쟁 상대로서 무기력하게 만들 수가 있고 또 국정 운영의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내란이거든요. 이 내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정하든 안 하든 계속 내란 이러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내란이 아닌 것도 내란이 되는 것이고 이게 정치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효능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청래 대표나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과는 조금 온도차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공, 이른바 닭공 전략은 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닭공 얘기하셨는데 국민의힘도 입장은 비슷한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무능을 밝혀내겠다. 그리고 큰 주제로 안전을 잡았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큰 틀은 바뀜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어떤 정치 현상을 분석할 때 중요한 것은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뭐냐. 이른바 바텀 오피니언. 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뭐냐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냐면은 국민의힘에서는 할 수 있는 수단이 반 이재명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지난 대선 때도 또는 윤석열 정부 때도 정선은 반 이재명이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의 이 비호감도가 높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참 어찌 보면은 한편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좀 더 뭐 다른 방법은 없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어떤 다른 길로의 전환은 힘들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반 이재명이다. 네.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도 이렇게 이 질주 기관차로 달릴 수 있는 이유도 국민들의 정서가 반 윤석열. 지금은 반 윤석열과 반 이재명 중에 어느 쪽이 더 크겠어요? 반 윤석열이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끌고 나가면 우리가 아무리 반 이재명 정서가 있다도 우리가 55대 45로 이겨. 이게 정청래 대표에게 있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는 그래도 45%라도 끌고 가야지. 이게 지금 반 이재명 강하게 나가는 양쪽 다 닭공을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을 사람으로 꼽으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조 대법원장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네.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에 나왔어요. 인사말을 하고서 지금 이석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겠죠. 이석을 할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제1공격 대상이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무너졌죠. 김건희 여사 무너졌죠. 그러니까 정치 교과서에 보면 이미 무너진 상대방은 때려도 별 효과가 없어요. 아니, 네. 감옥에 있지 않냐. 뭐 감옥에 있는 사람 가지고 뭐 쏘건 논란밖에 안 되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 가지고 목걸이 논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에 대한 타겟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정치 전략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 민주당에서 볼 때 민주당 지지층에 봤을 때 강성 지지층에 봤을 때 개딸이 봤을 때의 타도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계속 너덜 해질 때까지 몰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결코 이 국정감사는 호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자리를 내줄 수가 없어요. 그럼 나와라. 너 대선 개입하지 않았냐? 밝혀라. 그럼 왜 그렇게 했냐? 빨리 서둘렀느냐? 그러니까 이걸 가서 몰아가서 함몰시키겠다는. 그러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옆에 뒤에는 누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내란 비호 세력 아니냐? 이 기저를 계속 깔고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정치 전략화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당이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잖아요. 출석은 할 거? 저는 이게 왜냐하면 첫 번째 한번 잠깐 보세요. 한국에서 아시다시피 운영위원회는 나중이에요. 네, 뒤죠. 한참 됩니다. 국정감사면 지금 에이펙이 열릴 무렵이에요. 그럼 맞습니다. 에이펙 때 제1부속실장이면은 동분서주, 서분동주 나올 시간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 에이펙 수행하기 바쁜데 제1부속실장인데 그러면 일정도 안 돼. 네. 딱 명분을 대기가 좋죠. 두 번째는 뭐냐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랬잖아요.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이
아니 그런 바쁜 사람을 데려다가 무슨 뭐 대장동 아파트 물어보고 무슨 뭐 이재명 대통령 뭐 관련 있나 물어보고 이건 뭐 하는 짓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니까 국민의힘은 더 공세가 강해질 수밖에 없죠. 김현지 나와라, 현지 나와라, 만사형통 나와라, 대장동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 사람 나와라.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변경한 사람 나와라. 이게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왜냐?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 현상을 잘 분석해야 돼요. 조이대 김현지 이른바 조김 전쟁의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전 총무비서관의 옆과 뒤에는 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세를 펴고 나와라 출석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공세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펙은 설득력이 있는 전망이시네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감과 관련해서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전 부처에 지시를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일으키십니까? 아니 그럼 항행특혜에서 대통령인데 민주당에만 협조하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네네. 이런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이게 대통령이니까 예.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모두의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인데 이번 국정감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부처는 민주당에게만 협조를 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대통령?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건 또 완전히 국민의힘에서 정말 그거는 덜불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도 중도층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마음은 그렇더라도 대통령은 정말 민주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히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두의 대통령입니다. 잘 협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배경에는 자칫 이게 이런 이야기를 그러면 아예 하지 말든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이유는 이걸 통해서 정쟁이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나오는 이야기가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지금 민주당에는 온도차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또 배경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내년 지방선거 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전국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어떤 기선 제압이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선거는 뭡니까? 선거라는 것은 구도, 스트럭처, 그다음에 바람, 이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후보자, 캔디데이트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후보는 결정이 안 되고 일단은 구도가 70%예요. 네. 구도가 야당을 심판하자 탄핵을 일으킨 내란 세력 아니냐? 네. 그렇게 몰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낙인시킬 수만 있다면 그건 선거는 보나 말아요.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 그걸 지금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그냥 내란 세력으로 그냥 찍어버리자, 눌러버리자. 이게 이제 여당의 보관일 테고, 반면에 야당은 오히려 이거는 정부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 이걸 구도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봐라. 이재명 정부 보니까 무슨 이거 막 어쩌고 저쩌고 내란 종식 어쩌다가 지금 관세 협상 다 엎어버리고 지금 에이펙도 트럼프 대통령이 올까 말까 지금 시진핑 주석도 올까 말까 이건 무슨 상황이냐. 봐라. 지금 보니까 이게 나라 꼴이 이게 말이 되느냐. 캄보디아 사태도 지금 우리 국민이 죽는 상황이 발생하고 지금 대응도 못하고 있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그 대난 속에 대통령은 예능 출연이라고 이걸 이제 부각해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약화되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그래서 이것 두 개가 충돌하는데 과연 국민들은 어디에 더 힘을 실어줄까? 어디에 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리 보는 지방선거인 셈이네요, 국정감사가. 그렇습니다. 네. 이 말 잘했죠. 와, 오늘 정말. 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그걸 또 그런 잘했다고 또 굉장히. 지금 잘하긴 잘했어요. 예. 박수 칩니다. 박수 근데 쳐요, 이제 좀 약간 내는감이 생겼어요. 아니요. 자, 말씀하신 대로 내년 지방선거 미리 보는 국정감사도 있습니다만 각 당에 대비하는 시기도 빨라지고 있죠. 이제 공천룰 얘기가 벌써 이제 나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일반 유권자나 국민들은 관심이 별로 없지만 해당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민감하죠. 예. 지금 뭐 안달 복달 안달 지금 모든 후보들은 예. 여기에 다 매달려 있어요. 어떤 룰이 나오냐. 왜냐하면 예. 경선 룰에 따라서 좀 상황이 안 좋았던 사람도 기사에 생각하기도 하고 예.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 됐네. 예.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현직 평가. 아. 이게 제일 무섭거든. 그러니까 이제 현직을 보면 그래도 경기도 쪽은 민주당이라는 특히 이제 텃밭인데도 현직들도 예.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지금 그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광주시장, 전남지사, 전북지사 간이 조마조마해요. 아. 왜냐면 여기는 깃발만 꽂으면 되는 곳이니까. 텃밭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현직 평가해 보니까 썩 좋은 게 아닌데 이러면 이제 교체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대구시장 지금 공석이지만 예. 또 경북지사,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지사 여기가 오히려 아. 현직 평가를 강하게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현직인 사람들이 예. 더 조마조마해요. 이럴 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이제 어떤 기준이냐면 나오는데 지금 기준을 보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다른 어떤 기준보다도 충성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도 당원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청래 대표도 당원 제일주의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일 때 당원 제일주의를 강조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경선에서 뽑히지 않으면 본선 후보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선이 제일 중요한 거죠. 경선에 대야 뭘 나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경선에 되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더 중요했다. 지금 국민의힘도 당원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 누구냐? 현직까지도 교체될 수 있는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참 다른 때와 다른 것은 가령 2010년이나 2018년 총선 때가 지방선거 때는 본선 경쟁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당원 경쟁력. 당원의 경쟁력이 누가 더 많은가? 그건 결국 충성도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대표가 꽉 주도권을 쥐고 가는 그런 지방선거 공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 같은 맥락에서 뭐 민주당의 3번 이상 탈당 전력, 그 다음에 사실 국민의힘도 이 당선 평가 이것도 같은 충성도의 개념에서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집회에 얼마나 갔나 뭐 이런 걸 다 본다는 거예요. 평가하겠죠. 그런 걸 보고 발언이라든지 이런 예.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은 정말 충성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친장계냐, 예. 아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그런 사람을 판단할 거예요. 누가 더 당에 충성도가 있는지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러면서 가릴. 오늘 별 똑같지 않았어요? 아, 똑같았어요. 네네. 늘 똑같아요. 근데 아까 본인의 이야기는 잘, 상당히 잘했어요. 훌륭하시- 극찬을 하시고. 아니, 극찬하겠습니다. 예. 이런 게 충성도입니다. 예, 우리 예. 시청자들이 보실 예. 때 하얀 그 얼굴을 봐요. 예. 그래서 배추도사가 배종찬 소장이 이야기했을 때 박수를 치거나 공감해야 되는 그 대목에서 과연 이 리액션이 있느냐. 액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리액션. 액션. 예. 다소 밋밋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네네. 농을 섞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이었군요. 네. 아니요, 농 아니고요. 자, 끝으로 이제 어차피 지방선거에 또 이 부분도 예사롭지가 않죠. 네.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고 청년들에게 죄송하다. 이 선거하고 연장선상에서 보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선거는 결국 민심이거든요. 예. 지지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호남에서도 경쟁하려면은 예. 지금 민주당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지민 비조라 그래가지고 지역구는 민주당인데 아니 비례대표는 그래서 호남에서도 미뤄졌단 말이에요. 예, 예. 지금 남원도 그때 보궐선거 할 때인가 조국혁신당이 선전해서 하여튼 결과가 좋았던가 그랬죠. 그죠? 그런데 닥치고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사면 복권되고 나니 밀고 나가면 돼. 내가 인기가 그런데 첫 번째는 뭡니까? 당 지지율도 안 올라가요. 계속해서 강권력 억수로 국민의힘을 0으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이 0되게 생겼어요. 예. 지금 성비 위로. 예. 그래서 그 또 하나는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더 선봉해서 정말 격침을 시키려고 나섰거든요. 억수로 조희대 없는
대법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사법부 개혁을 이뤄내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네. 대선 후보 경쟁에서는 점점 처져요. 점점 처져. 오히려 김민석이 우뚝 서버렸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강공 드라이브 경쟁을 했던 닭공 경쟁을 했던 지금 정청래와 조국은 흔들흔들 하거든요. 오히려 추미애가 지금 더 부각되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지금 성비위 당내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돌파구를 만든 거예요. 그냥 사과를 하자. 일단 엎드리자. 왜냐하면 비판이 나오는 게 아니 당신 서울대 교수했는데 MZ세대 이렇게 깔 일이냐. 네. 20대 남성들은 저를 지지하지 않는데 극우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그럼 20대 남성이 다 극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국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0대 중 아주 일부가 극우화 됐을 수 있다. 또 이렇게 또 말을 또 순치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본다면 확실한 건 조국 비대위원장은 우리 방송을 봐요. 네. 왜냐하면 제가 설명해 줬던 그런 예리한 분석에 대해서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배 소장의 배추도사의 예리한 분석은 제 폐부를 찌르고 저의 머릿속의 생각을 억수로 바꿔놓아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 이 돌파구로 사과와 반성을 통해서 좀 중도라든지 예. 또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뭐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해서 다 닭공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자기가 완화하면서 뭔가 지지를 더 끌어내겠다라는 보관이 바로 지금 일종의 사과 전략, 팔러지 전략. 이게 뭐냐면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을 보더라도 네. 사과할 때는 군더더기를 달면 안 되거든요. 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종국이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뭔가 극복을 해내면서 절박한 거죠. 이게 또 지방선거 때문이에요. 만약 네. 선거가 없었다면 다 절박하네요 지금. 그렇죠. 네. 절박한 거죠. 네. 그래서 절박 안 해요? 아니요. 예, 저야 뭐. 빨리 예. 우리 이 구독자분들도 예. 시청 구독 꾹 눌러주시고 그 대목은 절박합니다.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얘기는 앞으로 계속 나눌 것 같고요. 오늘은 참 국정감사 얘기도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여기까지- 매일매일 해야죠.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